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8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하고 MSFT,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리를 바꿨죠. 네, 그 이유는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아웃라이어로 생각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핑크색 레인지 그리고 조금 익스텐드 된다면 전고점, 역사상 고점이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스트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에 익스텐디드 된다고 해도 얘 둘 다 지금 니들이 굉장히 길어서 핑크색 레인지가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월요일에 바로 상승을 해서 수치상으로는 이게 지금 신고점이죠. 184.55. 얘는 184.48이었고 얘도 184.47이었는데 184.455가 이제 신고점으로 이제 역사상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화수 떨어지고 다시 갭상승했다 떨어지고 또 갭상승 갭 하락했다가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또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십자가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일에 PC 나왔고 거기에 15분봉 보시면 여기죠. 여기서 이 시간 이 정도 되죠? 11시, 12시, 11시, 10시, 10시 반. 이때죠. 이때쯤에 미시간 넘버 나왔죠. 네. 여기서는 PC 넘버 때는 오히려 더 빠져 내려갔고, 사실 PC가 있으면은 그렇게 잘 나왔다고 하면은 오르는 게 정상이죠. PC가 잘 나오면은 경기 후퇴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레이트 시전 기준금리의 인하가 다시 인하 속도가 조절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일단 내려왔다가 다시 캐치업해서 원래 오프닝 했었던 데에서 거의 끝나서 보시다시피 십자가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인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훅 치고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아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포텐셜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실 엔비디아 팔아서 다른 데 가느니 엔비디아를 지키겠다라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계속 엔비디아를 안 쓸 수가 없기는 하니까. 그래서 일단 대장주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이제 팔아치울 걱정은 없는 거죠. 현재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거의 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악재가 있어도 그렇게 쉽게 빠져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내려간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다시 캐치업을 하죠.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 레인지 안쪽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레인지가 없다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에 닿았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굳이 이 트렌드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트렌드 라인과 이 역사상 고점에 해당되는 184.48, 여기는 184.55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닿았을 때 이 다음에는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거의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이 핑크색 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분간 이 핑크색 레인지 안에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밀려 내려오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 왜 애플이 이게 훅 치어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자리를 바꿨는지 보실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 패러렐 채널 새로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선이라고 하려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서 딱 맞고서 딱 내려와야지 저항선인데, 아예 위클리 갭으로 이렇게 훅 치고 위에서 시작해버리면은 뭐 저항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지만 갭이 생겨버리면 그냥 훅 뛰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시작을 하면 이런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들은 새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갭 얘기 나올 때마다 이 그룹, 저 그룹, 그래서 그룹별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지지 저항선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 지금은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이 아래쪽 그룹과 이 위쪽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될 텐데,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레벨들, 물론 250 이 레벨도 굉장히 강한 레벨이긴 하지만 이 레벨 다음에 여기 만나면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굉장히 크고 센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에서 저항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저항 안 받고 올라갔죠? 이 갭까지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위에서 올라가면, 자, 그럼 이 위에 올라가는 여기에서의 어떤 새로운 지지 저항선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 이 사이에는 뭐 보이는 게 없었죠. 사실 이 250을 넘어서는 순간 여기에서 눈에 띄는 지지 저항선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얘가 살짝 더 높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놓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얘를 놨을 때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뚫려서 올라가고, 오히려 여기서 뭐 지지 받고 그랬지만 또 여기서 뚫리고, 얘가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지지선 저항선으로 쓰는 레벨로서의 역할은 딱히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놔두고, 그럼 얘는 이 위쪽 얘는 뭐 얘도 뭐 거의 의미가 없죠. 오히려 제가 자주 사용을 했던 얘가 이렇게 넘어서면,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이 위에까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 로아이 레퍼런스 같은 거 하나 그려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는 이미 넘어섰죠. 여기 갭 상승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로아이 레퍼런스 바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위에 분명히 그 역사상 고점에 의한 저항선은 존재하지만 그 중간에 뭐 딱히 지지저항선으로 삼을 만한 게 없는 그런 영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로아이 레퍼런스를 하나 그려주면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더 올라갔다면 얘까지 뭐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으니까 일단 이건 놔두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뭐 살짝 넘어서긴 했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갔었을 때도 뭐 거기를 쉽게 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쳐도 260.10에서는 확실하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 된다면 이중 저항을 받아서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뭐 아이폰 17도 꽤 잘 팔리고 있다. 그 이후에 뭐 다른 거 생각하면 또 하락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 희망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에 대한 희망적인 분석, 그게 애플에 영향을 미칠 영향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폭스콘에서 만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한테는 호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빠져야 됐었는데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으로 애플이 더 계속 잘 나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 과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시장에서 평가는 애플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안쪽에 지난주와 전주와 같은 레벨 정도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애플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2위로 밀렸으면 당연히 부진했겠죠. 네, 부진한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초록색 저항선에 밀렸지만 제가 설정했었던 레인지는 이 핑크색 두 레인지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데서 과연 지지를 받을까 했는데 지지 못 받고 도지를 만들었고 목요일 더 밑으로 내려와서 금요일에 상승했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해버리는 상황. 뭐 데피니틀리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뭐 당연히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리면 초록색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중으로 영향을 받은 걸로, 이중으로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지 만들어진 게 당연해 보이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가고 이거에도 저항받고 내려가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이런 거 아직 멀었고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 뭐 다음 주에 그 논팜이 있죠. 그래서 논팜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PC 때문에 살짝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짝 수그러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연내 3번, 그래서 이제 연내 2번이죠.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연내 2번 가능할까? 연내 1번일 수도 있지 않아? 물론 그렇게 되면 내년 6월까지 가는 거는 뭐 3번 더 있는 거 3번 더라고 하는 게 그냥 6월까지 속도 조절해서 2달에 한 번씩 간다는 식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지 뭐 떨어지는 그 인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지만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다음 달 10월 말경에 있는 레이트 시즌이기 때문에 10월 초지만 10월 3일에 있는 논팜이 마지막 논팜이 되는 거죠. 10월 레이트 시즌까지는. 그리고 레이트 시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11월 초에 11월 며칠이죠? 제가 달력이 11월 7일이 되겠네요. 11월 7일에 논팜이 나오기 때문에 10월 레이트 시즌 이전의 논팜은 그게 다죠. 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더 빠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논팜이 또 세게 나오게 되면 기대치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레이트 시즌에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에는 좀 악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뭐 알파벳 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이 레벨이 이제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월요일에 일단 이 253.04보다는 위쪽에서 장이 시작됐지만 결국 밀렸고, 그래서 253.04 아래로 밑으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그게 화요일에는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또 밀렸고, 뭐 여기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저항선, 레벨도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밀렸고, 화요일은 이 밑에 있는 로알 레퍼런스 라인은 이게 이런 식으로 뚫려 내려온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다 수명을 다 한 로알 레퍼런스 라인들은 지우겠습니다. 괜히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서는 작용을 해도 이런 데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중요한 로알 레퍼런스 라인이었지만,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로알 레퍼런스 라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요거는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겠죠. 뭐 하지만 이건 그때 가서 다시 그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로알 레퍼런스 라인을 싹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 상황. 네, 그리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룹과 저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도 연결하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정도의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거죠.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거,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들은 이 두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도 그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애플이었나요? 엔비디아였나요?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이 하한선, 상한선, 여기서 올라오는 요 방금 그려졌던 트렌드 라인, 요게 이 그룹과 이 두 그룹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그런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거 일단 미리 그려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에 이 전체 그룹에서도 여기에 갭이 있죠, 살짝. 그래서 여기에 이 242.25 레벨도 나름 의미가 있는 강한 지지 저항선이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쭈르륵 그려놨는데, 그게 결국은 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지지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 화, 수 빠지고 목요일에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도지 만든 상황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우르르 내려올 때의 지지선, 트렌드 라인 있고, 뭐 거기에서 만나게 되면 다시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던 모멘텀이 일단은 사그라들었고 꺾였고, 사그라든 게 이렇게 되면 또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모멘텀이 꺾이고 이제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그게 이 짧게 꺾인 건지 더 밑으로 꺾여서까지 내려올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예, 브로드컴도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하지만 뭐 볼라틸리티를 보시면 뭐 거의 안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된 바에는 여기가 레인지가 돼버렸죠. 새로운 레인지. 그죠? 뭐 여기를 놔야 되나 저기를 놔야 되나, 뭐 일단 이것도 전에 똑같은 레인지로 작용을 했지만 올라가면서 반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얘도 원래대로 뭐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얘는 이제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얘 있고, 얘도 2레벨보다는 2레벨이 더 나아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또 딱히 수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네, 이 정도로 돼서 일단 이 레벨에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뭐 지난주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 내려놓고요. 뭐 레인지 무브 시작할 때 첫 번째 거는 트렌드 라인 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레인지 무브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의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레인지 무브가 확정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인데 월화수는 거의 뭐 이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목요일 날 좀 빠졌지만 오히려 갭 하락한 다음에 밀려 내려갔다가 상승세로 해서 양봉을 만들었고 금요일엔 갭 상승했지만 음봉 만들었고 뭐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은 상황. 그래서 이 핑크색으로 제가 새로 설정해 놓은 이 레인지 안쪽에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맞고 더 밀려 내려가서 이 핑크색 하한선이 뚫려 내려갈 것인지, 그러면 이 레인지 커런트 레인지도 다시 리셋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지금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안 하고 굳이 얘를 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웃라이어로 생각하고 여기서 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다. 뭐 굳이 FM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뭐 그래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지지선을 받아서 얘는 누구?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해주는 라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도 중요한 라인이 돼버린다. 좀 전에 그 수정했었던 이유가 얘를 할지 골라야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변곡점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잡는 게 중요한데 얘는 니들이 너무 길고 얘는 니들도 짧은 다음에 올라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도 됐지만 이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얘를 고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있는 이런 뭐 패러렐 채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뭐라고 하죠? 이 그 로아이 레퍼런스 얘네들은 이제 싹 지워줄게요. 내려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트렌드 라인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때는 여기 올라갈 때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지를 본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얘는 트렌드 라인 뭐 그냥 놔둬도 되는데 당분간 이게 얘도 지우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거의 패러렐 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얘와 평행한 이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트렌드 라인 내지는 뭐 이 트렌드 라인 정도에 해당되는 각도, 뭐 이 각도로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이 상승 전체적인 상승대로 볼 때는 이렇게 내려온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오실레이트 한다고 하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따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 라인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아 여기서 그 오실레이션이 꺾였나 했는데 다시 이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밀렸어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그때서야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가 꺾였다라고 보는 거죠. 올라가던 게 이런 식으로 꺾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레인지 무브를 할지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이 빨간색 이 위쪽에 있는 이 트렌드를 캐치업을 할지를 봐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죠. 꺾여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갭상승 훅 치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야 될 게 여기까지 계속 연명을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꺾이면 다시 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10월 초에 브로드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레인지 무브로 이렇게 올라와도 마찬가지죠. 이 메인 스트림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벗어난 게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벗어난 게 지금 뭐예요? 7월 30일 뭐 8월 초라고 치면 한 달 반 아니지. 여기죠, 여기. 여기니까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벗어난 게 여기면 자, 여기가 어디? 9월 17일에서 그러면 10월 17일 중순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뿅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걸 다시 기대하는 건 좀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매크로 위에서 뿅 치어 올라간 것이지 사실은 얘가 이미 여기서 벌어진 거였었단 말이죠. 근데 다시 극적으로 되는데 이런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한 달까지는 안 가고 한 이 정도까지는 온 다음에 뭔가 올라가 줘야 여기서 어디 왔다가 이 정도까지 뭐 10월 3일 뭐 다음 주 한 주 내지는 그 다음 주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캐치업을 해줘야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다음 주를 보고 다음 주에도 여기에 근접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아 이건 진짜 꺾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브로드컴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맞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레인지 무브인데 그게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언제부터 4월부터 시작됐던 이 트렌드가 진짜로 꺾이나 안 꺾이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달했다 정도로 브로드컴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부진했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토요일 여기까지 돼가지고 그래도 이적이 233, 228, 이 레인지에서 그래도 옆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 트렌드 라인 새로 생겼죠. 이 새로 생긴 새로 그린 지난주에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에 안쪽에서 이쯤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쯤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푹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날 엄청나게 밀렸죠. 그리고 220.44 내려갔고 다시 갭 상승을 했지만 또 그대로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이상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5.90까지 밀렸는데 그나마 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금요일에 조금 반등을 해줘서 다행인데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하루 이렇게 도지 만들면서 내려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다운 트렌드, 이 가파른 다운 트렌드는 어떻게든 막아냈지만 이 정도 막은 걸로 해서 이 내려오는 대세를 꺾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좀 많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옆에서 봐도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개파락,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훅 빠지고 개파락은 아니지만요. 다시 빠져서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보면 210이 어디죠? 여기 210 여기에서부터 23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10 다시 220 236.53 여기는 어디죠? 238 240까지도 못 가고 다시 210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갈만 하면 밀리고 올라갈만 하면 밀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만 하면 밀렸고 올라갈만 하면 밀려서 두 번 밀린 상황에서 더 밀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캐치업을 할 것이냐 한 번, 두 번은 실패해도 세 번은 웬만하면 뚫립니다. 이쪽 트레이더들 그거에서 어떤 레벨이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해서 세 번까지 가면은 세 번째는 뚫리는 걸로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여기서 240을 깨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 더 트라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지금 8월부터 9월 그러니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다시 트라이 풍 세 번째 트라이가 여기서 뭔가 되려면 적어도 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이쯤 10월 말까지는 다시 캐치업을 해서 올라가서 240을 공격을 해야 이걸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얘도 있지만 일단은 얘만 그려놓을게요. 얘를 뚫는 게 일단 첫 번째 급선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이 다시 240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233 이 레벨은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더 밀려 내려가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200이 깨져 내려올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현재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가 키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트렌드 라인 만나고 이거까지 밀려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거고 여기서라도 반등을 해서 한 달 안에 위로 올라가야 원래대로의 이 모멘텀을 다시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워주고요. 뭐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다 지워줘도 상관없죠. 그죠? 쓸모가 없으니까. 그죠? 뭐 요 빨간색 요거 정도는 남겨놔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런데 뭐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라도 이제 10월 말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얘네들도 이제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아마존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네, 메타도 이 큰 트렌드 라인, 큰 패러렐 채널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흉 하고 캐첩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 뭔가 빠지고 얘 약한데 하다가 갑자기 갭상승해서 또 좀 가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이러면서도 꾸준하게 이 패러렐 채널 안에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캐치업하고 올라가는구나, 열심히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좀 빠졌네. 그래서 요 로컬 패러렐 채널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 이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에 그냥 푹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얘도 못 버티나? 못 버텼죠. 그리고 핑크색 여기 이 전전 때 해놨던 이 핑크색 레인지 여기까지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 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레인지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색깔 바꿔주고 레인지 없습니다. 한마디로 메타는 지금 현재. 그리고 레인지 무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훅, 화요일 훅, 수요일에 잠깐 캐치업을 해서 758.41이 한계인가? 요 레인지, 이 레인지. 그러니까 크게 아마 그 몇 주 전에 이걸 레인지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랑 얘 이 두 개의 큰 거 사이에 얘가 큰 레인지 얘가 작은 레인지 그래서 넓게는 익스텐디드 레인지 이거 메인 레인지는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언제요? 8월 초에. 네? 그런데 그게 위로 깨지고 아래로도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레인지로서 의미가 없어졌던 상황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레인지로는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맞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핑크색 레인지에서 지지받나 했는데 결국은 얘마저도 다 밀려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어떤 레인지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면 다음엔 731.00 아니면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기는 왜냐하면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이 깨지고 컨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해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게 맞죠? 더 가파르죠? 뭐 조금씩 되고 있으니까 뭐 여기에다가 무슨 레벨을 그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이거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건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이 레벨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 여기에서 얘를 빼고 이렇게 하는 이 트렌드 라인 아마 그 전에 그려놨었다가 지웠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트렌드 라인 뭐 크게 중요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얘도 뭐 필요 없어 보이고 네, 뭐 다른 레벨 더 그릴 만한 건 눈에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레벨 정도고 이게 이제 떨어지면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이 레벨들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는데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에서 지금 그룹이 나눠져서 여기에 있는 다른 레벨들을 찾을 수가 없다면 로하이 그려야죠. 하이로 이번에 이 경우엔 그래서 뭐 하이로를 그리면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레벨이 깨지면 그 다음에 710.79 레벨도 있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하이로 레퍼런스 정도로 생각하고 지지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758.42를 극복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 패러렐 채널 하한선을 뚫고 극복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뭐 상승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얘가 그냥 저항선으로 되면서 다시 밀려 내려올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모로 봐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하락 추세가 확실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메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PC 금요일날 있었던 거 말고는 큰 뭐 매크로 없었다고 보고요. 뭐 국제 정세, 뭐 미국 정세, 뭐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 얘기 잠깐 꺼냈다가 어제 거의 그 선물 차트 분석이 거의 50분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토요일 동영상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동영상에 그 차트 분석하는데 좀 여러 가지 팁들을 뭐 이름 자체가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죠. 토요일 동영상의 그 제목이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뭐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도 토요일 동영상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하는 이 차트 분석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약간 더 어드밴스드한 거가 지난 어제 토요일 그러니까 언제죠? 9월 27일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보시면은 아마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논팜 있고요. 10월 3일에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특별한 매크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중순에 한국 가서 11월 초에 강연 2개 연달아서 이 11월 4일에 알고리즘 트레이딩 강의 11월 5일에 뭐 매크로 관련된 강연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찾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유료입니다. 뭐 장소 섭외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무료로는 못하고 유료를 하게 됐는데 뭐 제가 무슨 책이라도 쓰거나 뭐 그렇게 하면 마케팅 쪽에서 경비를 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은 아니라서 일단 제 코멘트 그리고 제 그 의견, 지식 이런 거를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신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11월 5일 그때 보실 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그때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몇 주에 걸쳐서 할 것 같습니다만 뭐 지금 9월이라서 그렇지 10월 초 지나고 11월 초 되면 금방이에요. 네, 그래서 신청 미리미리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언제죠? 이제 10월이죠. 10월 4일에
선물 차트 분석,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